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신입입니다. 오늘은 한 50분, 1시간 정도 시간으로 어, 점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팁,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위 꿀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시간이나 웨비나로 진행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성격에 맞추어서 전달 가능한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점프 저널 자료를 공유해드린 이 저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다 보내드렸고, 혹시 메일로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보는 팀즈 채팅장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말씀드린 대로 좀 난이도는 높지 않고요. 별도로 점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팁들 몇 가지 중심으로 말씀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웨비나를 시작을 할 때 제가 요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점프의 언어 설정을 우리 공통적으로 영어로 좀 바꿔주시고, 언어 설정 바꾸는 방법은 여기 혹시 한글로 되신 분들은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윈도우 관련해 보면 여기 표시 언어에서 언어를 한글로 설정되신 분들은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오늘 웨비나 하는 점프의 버전은 점프 18.1 버전이거든요. 여기 헬프 어바웃 점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점프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이제 점프 17 버전 이하의 분들을 쓰시는 분들은 오늘 웨비나 내용 중에 아주 일부가 차이 날 수 있음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내용. 첫 번째는 점프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점프라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에 데이터를 담고 그 다음에 점프의 어느 실행 메뉴 기능에 들어가서 분석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해석하고,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세 단계의 절차를 가지는데, 그래서 요 세 단계로 나누어서 좀 활용 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점프는 이제 기본적으로 칼럼 단위 분석 도구이기 때문에 칼럼 단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에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더 되면 별도의 몇 가지 활용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블러드 체크라는 점프 안에 들어있는 샘플 데이터를 제가 약간 웨비나 내용에 맞추어서 변경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첫 번째가 출발점이 데이터 테이블이니까 데이터 테이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설명은 세 가지인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뭐 점프 시작하기 웨비나라든지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보시면 점프 데이터 테이블은 여기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오른쪽에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그리드 부분하고, 그 다음 왼쪽에 세 개의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그리드를 먼저 보면 엑셀처럼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상단에 칼럼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헤더 그래프를 펼치면 헤더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 버전에 추가된 여기 헤더 통계량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 각 칼럼별로 요약된 통계량을 볼 수 있는 헤더 스태티스틱스 기능이 있습니다. 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엑셀처럼 노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세 개 패널 있죠. 테이블 패널, 칼럼 패널, 그다음에 로우 패널, 세 가지 이렇게 패널이 있는데, 요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설명드리기 어렵고, 또 점프 데이터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조금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점프 데이터 테이블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판단해야 될 거는 이제 각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나 모델링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타입하고 모델링 타입은 데이터 타입은 말 그대로 데이터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데이터의 종류에 숫자, 뭐 문자, 이미지, 뭐 소리,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점프는 기본적으로 숫자하고 그다음에 텍스트 두 가지만 케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프해서 인식되는 데이터 타입은 두 가지고 그다음에 모델링 타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연속형, 범주형 이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타입하고 데이터 타입하고 모델링 타입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일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변수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하면 첫 번째 있는 칼럼의 첫 번째 옵션이 칼럼 인포입니다. 그래서 칼럼 인포를 클릭해 보면 이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이 뭐고 그다음에 모델링 타입이 뭐고 모델링 타입은 점프는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거나 또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연속형과 범주형, continuous, categorical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연속형, continuous하고 그다음에 범주형, categorical은 오디널이냐, 서열형이냐, 노미널이냐, 명목형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데이터 타입과 모델링 타입에 대한 확인을 좀 필요하고요. 데이터 타입 외에 모델링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 컬럼 패널에 이렇게 변수명 왼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처럼 빨간색 막대 그래프와 같은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것은 명목형, 노미널 데이터고, 그다음에 Y 혈당처럼 파란색으로 된 거는 연속형, 컨티뉴어스 데이터고, 그다음에 이렇게 Y 오디널처럼 연두색 우상향하는 막대 그래프로 된 거는 오디널도 점프해서 모델링 타입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데이터 테이블 단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팁, 유틸리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 있으면 이제 먼저 칼럼 단위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한 두세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칼럼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많은 칼럼들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날짜라는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 날짜를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칼럼 패널에서 선택을 하고, 우측 마우스 클릭하고 숨기면 됩니다. 하이드를 클릭을 하면, 여기 칼럼 패널에는 여기 칼럼 네임이 그대로 살아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선글라스처럼 히든 데이터는 표시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 보시면 이렇게 히든 시키는 데이터 테이블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분석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참조용으로서는 칼럼 또는 변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숨기기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테이블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스크롤 기능은 뭐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엑셀의 툴 보정 기능하고 비슷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적으로 띄워놓은 이 샘플 데이터는 변수가 열 몇 개가 있는데 변수의 성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변수는 여기 뭐 날짜부터 Y 오디날까지가 중요한 우리가 엑셀 같으면 틀 고정시켜야 될 변수고 나머지 것들은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보면 된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틀 고정시킬 칼럼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단에 칼스에서 여기 보시면 스크롤이라는 데가 있어요. 스크롤을 클릭을 하면 여기 하단에 보면 스크롤 된 것들은 이렇게 약간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다음에 스크롤 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언스크롤 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엑셀의 툴 고정처럼 쓰려고 하면 이렇게 칼스 밑에 있는 스크롤 락, 언락 기능을 활용해서 엑셀에서 툴 고정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 기능은 뭐냐면 변수가 이렇게 오른쪽에
수많은 칼럼의 변수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변수들을 속성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 반응치 Y에 해당되는 변수냐 아니면은 그냥 X인자, 포텐셜 X에 대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요 같은 경우는 X인자 10개를 이제 그룹핑 시켜놨는데 만약 그룹핑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A지부터 글루코스까지가 10개의 X인자다. 우리가 그래서 분석을 할 때마다 10개를 포텐셜 X로서 같이 선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10개를 이렇게 그룹을 해놓으면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넬라이스 핀 모델 같은 데 가서 변수를 선택을 할 때 이렇게 10개를 일일이 다 선택하지 않고 선택된 그룹핑된 것을 하나만 선택을 하면 10개가 다 선택되는 약간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가 많을 때는 반응치나 그다음에 그 팩터와 같은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핑해 놓으면 조금 더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칼럼 단위에서 우리가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유틸리티고 그다음에 이제 로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써볼 수 있는 팁 2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라와 마크 바이 칼럼인데 이게 뭐 어떤 기능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같은 걸 그릴 때 예를 들면 제가 그려놨었는데 하나를 그래프 빌드에서 여기 그 테이블 패널에 있는 두 번째 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일일이 해볼 수 없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그 BMI하고 BP를 산점도상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제 뭐 남녀 성별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빌드에서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식이 젠더 같은 변수를 갖고 와서 이렇게 뭐 오버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랩이라든지 이렇게 적당한 그룹핑 존의 변수를 결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일이 그때마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어떤 특정한 변수를 항상 그 그룹핑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여기 그 특정한 변수 칼럼에 대해서 특정한 컬러나 마킹을 한다는 측면에서 컬러와 마크 바이 칼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를 혈당이 높다 낮다라는 것을 이렇게 리버스 하든지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로우 패널에 혈당이 높다 낮다라고 우리가 구분했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우리가 방금 제가 실행했던 BP하고 BMI 관계에 대한 산점도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그룹 변수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어떤 변수, 이거는 뭐 연속형 변수든 범주형 변수든 이렇게 컬러와 마크 바이 컬럼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쉽게 그룹핑해서 해당 변수 기준으로 그룹핑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전체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일부 데이터를 서브셋 선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점프해서 일부 데이터를 선별하는 방법이 무지무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데이터 필터입니다. 데이터 필터는 여기 이제 그 로우스 밑에 있는 데이터 필터 기능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필터하고 싶은 선별하고 싶은 기준이 되는 변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if 함수 쓰듯이 조건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여기 보면 하단에 로우 패널에 보면 175개가 선택됐다 해서 여기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필터에서 방아지 역삼각형 누르고 쇼 서브셋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 175개의 서브셋 데이터가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제 일부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단위 기능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우리가 점프해서 분석 결과를 저장을 할 때
이렇게 저장을 어떤 것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장을 할 때 방향식 역삼각형 세이브 스크립트 to 데이터 테이블로 해서 이제 저장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순서가 저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순서대로 저장하고 그다음에 순서를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석 히스토리 관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이 테이블 데이터 그 테이블 패널을 분석 히스토리 관리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여기 뭐 메일링할 때 메일에다가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쏟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 이제 테이블 패널에서 그 뉴 데이터 뉴 테이블 베리어블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 테이블에 대해서 필요한 설명을 추가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 추가를 했는데 이렇게 노트 뭐 등의 이름을 적고 이 데이터는 뭐 이러저러한 데이터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추가하면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할 때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담아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6버전부터 있었던 이제 헤더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버전에 추가된 통계량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여기 저는 지금 상단에 있는 이제 그 헤더 그래프를 점프해서 모델링 타입을 인식하는 아이콘의 색깔에 맞춰서 해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헤더 요약 통계량도 제가 필요한 통계량만 선택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통계량에 보면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범주형 변수율 같은 경우 왼쪽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이 아니고 모델링 타입이 이제 카테고리칼일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고 연속형 변수는 오른쪽에 보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일의 환경 설정에 테이블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헤더 그래프나 헤드 스탯에 대해서 필요한 통계량 같은 것을 추가하거나 뭐 변경하여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점프를 이제 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와 데이터 테이블의 연동성인데 그 중에서도 테이블 단위로 보면은 이렇게 헤더 그래프, 헤더 통계량, 그 다음에 선택된 로우, 그 다음에 로우 패널들이 서로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예를 보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5개의 그 로우를 하이드 앤 익스클루드 했습니다. 익스클루드하고 밑에 있는 요 5번째 걸 포함을 해서 이렇게 밑에 2개를 선택을 하면 전체 여기 로 패널에 보면 select exclude hid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다음 상단에 여기 그 헤더 그래프에도 보면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했다는 게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헤드 스태트 통계량에도 보면은 여기에 3개를 선택을 했지만 하나가 익스클루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2개가 표시되어 있다는 2개가 선택됐다는 정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에서도 점프의 이런 이제 연동성을 이용을 해서 테이블 단위에서 어떤 분석 메뉴에 들어가지 않고 데이터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요 기능을 이용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이제 그다음 우리가 이제 실행 윈도우 측면 여기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실행 윈도우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프의 실행 윈도우는 크게 보면 이제 메뉴가 3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는 메뉴로 보면 메뉴에 들어가서 예시로 살펴보면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이거는 XY 원인과 결과 X, Y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Y, weight, frequency, by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XY 개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져보는 feed Y by X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이렇게 Y, X, 뭐 weight, frequency, by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그 그래프 빌더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컨트롤 차트 빌드 같은 경우 이렇게 빌드로 된 메뉴들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 패널에서 변수를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우리가 이제 기능을 실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를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여러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여기 실행 윈도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행 윈도우에서 변수 변환이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서만 뭐 포뮬러를 써가지고 어떤 이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무 데서나 예를 들어서 그래프 빌드에서 들어가서 내가 BMI에 대해서 어떤 변수를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BMI를 로그 변환한 데이터 변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 윈도우에서 포뮬러를 써가지고 변수를 만들면, 실행 윈도우에서는 이제 변환된 이제 변수가 만들어지지만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이게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 윈도우에서 포뮬러를 써가지고 변수를 변환할 수 있고, 대신 데이터 테이블에 그 변수가 새로운 변수로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활용하면은, 우리가 테이블에다 계속 변수를 만들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행 윈도우 기능마다 뭐 필요한 변수 변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변수 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변수 변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에 변화를 주지 않고 그 기능 내에서 변화를 해서 그 기능 내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동일한 변수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기능을 쓸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혈당 Y는 항상 이 혈당이라는 변수를 항상 반응치 Y로서만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혈당 Y에 대해서 얘는 항상 롤이 역할이 반응치 Y라는 것을 미리 프리셀렉트 해놓으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변수를 선택을 하고 칼스에 가서 프리셀렉트 롤을 해서 얘는 항상 Y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칼럼 패널에 여기 이렇게 프리셀렉트 롤이 됐다는 게 표시가 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메뉴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Analyze Fit Y by X 들어가면 이 Y를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Y로 프리셀렉트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능을 우리가 반복적인 롤을 하는 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원상 복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분석 결과를 보면, 점프는 거의 모든 메뉴에서 이렇게 어떤 분석을 하고 나면 그 분석했던 것의 그 빨간색 삼각형의 밑에서 네 번째 요 기능 로컬 데이터 필터 D2 밑에 있는 몇 개, 그 다음에 플랫폼 프레퍼런스, 그 다음 세이브 스크립트는 점프의 거의 모든 메뉴의 제일 마지막 하단에 있는 공통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기능을 잘 사용하는 게 아주 필요하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있는 여기 로컬 데이터 필터는 제3의 변수를 가지고 현재 있는 그 변수를 필터링해서 조금 더 좁게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데이터는 혈당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Analyze Distribution 기능을 실행한 결과인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변수를 기준으로 이걸 좀 살펴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 종류별로 그걸 따로 살펴보고, 그걸 선택을 하고 생성된 데이터 필터 패널에서 이렇게 병원의 종류별로 다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로컬 데이터 필터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데이터 필터 기능 말고 리뷰에 보면 하단에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칼럼 스위치는 말 그대로 칼럼 스위치 변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가 변수를
혈당과 에이지로 선택을 해놓으면 여기에 애널라이저 디스트리뷰션 실행했던 그를 혈당 에이지로 이렇게 칼럼 스위칭 변수를 바꾸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옵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D2는 재실행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게 다시 한번 실행했던 게 다시 한번 실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D2의 리론치는 이 분석 결과를 실행하는 실행 윈도우를 열어주는 겁니다. 열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런 것들은 간단한 거고 조금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여기 D2 밑에 있는 오토매틱 릴캘큘레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뭘 해놨냐면 여기 테이블 패널에 저장된 것 중에 2번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2번은 이제 BMI, BP에 대해서 그래프만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4번도 열어보겠습니다. 4번 열어보면 요거는 그 BMI하고 BP에 대해서 그래프도 그리고 Analyze PY by X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선형 회귀 분석까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만약에 이만큼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이만큼의 데이터가 분석해서 필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만큼을 삭제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프에서 삭제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우측 마우스 클릭 여기서 그래프 빌드에서 row 그다음에 row hide exclude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딱 하면 그래프 빌드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래프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요 회귀 분석 결과는 원래 데이터 개수가 442개였거든요. 442개. 근데 115개를 삭제했는데 여기 이만큼의 그래프에서 삭제가 되는데 분석 결과에서 삭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것을 조금 이제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점프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점프가 분석 결과하고 데이터 테이블이 서로 연동된다는 걸 아예 모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점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데이터 테이블과 분석 결과가 연동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무조건 연동되는 게 아니고 연동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연동이 되었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여기 그 선형 회귀 분석 Analyze PY by X에 들어가서 선형 회귀 분석했는 것에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연동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 삼각형 누르고 리두에 들어가서 오토매틱 리캘큘레이션 자동 재계산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동이 재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그 점프에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출력되는 결과물들은 여기 파일 환경 설정 프레퍼런스에서 보면 여기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오토매틱 리캘큘레이션의 기능이니까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그래프 빌드에서 봤죠. 그래프 빌드에서 보면 여기 그래프 빌드는 이렇게 보시면 자동 재계산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가 PY by X 들어가서 선형 희귀 했을 때는 이렇게 자동 재계산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요 기능에서 자동 재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이것을 이제 항상 디폴트로 선택해 놓고 우리가 점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리캘큘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있는 그 플랫폼 이제 프레퍼런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여기 보면 프레퍼런스라는 기능은 뭐냐면은 이게 점프를 사용하다 보면은 빨간색 하위 기능을 건드려 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추가적인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뭐 어떤 게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내가 이것을 한번 옵션을 변경하고 난 다음에 이 옵션 변경 결과대로
디폴트를 손대야 되겠다. 디폴트를 손대가지고 항상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이렇게 플랫폼 프레퍼런스라서 고투에 들어가면 아까 환경 설정 그 윈도우 쪽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세이브 체인지 툴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변경했는 결과 아까는 이렇게 없었는데 뷰 별로에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오케이 하면 이게 환경 설정 결과에 반영돼서 변경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 결과 중에서 항상 4개에 있는 항상 하단에 있는 4가지 기능은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번째로 이 분석 결과인데 말씀드린 대로 점프에서 분석 결과는 이제 그 환경 설정에서 내가 플랫폼 여기 프레플러스 플랫폼에서 환경 설정에서 이렇게 선택했는 것들이 디폴트로 뿌려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디폴트를 손대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손을 대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8 버전에 추가된 기능 중에서 이렇게 플랫폼 프리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Analyze Distribution 기능을 실행을 하면 디폴트로 손대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나는 항상 이렇게 요 결과물 지금 보이는 요 결과물만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의 동료 또는 우리 팀의 그 매니저는 조금 더 다른 식으로 보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의 매니저는 요 컨트롤즈라는 건 필요 없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컨트롤즈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CDF 플롯이라는 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 그런 출력물에 대해서 프리셋 사전 설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사전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그 기능에서 출력된 결과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이제 별표 비슷한 게 있는데 오른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프리셋을 설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새롭게 설정하는 거니까 Save Preset as를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뭐 어떤 이제 이름을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요 화면에 우리 팀장 스타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만약에 어떤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 예를 들어서 BMI에 대해서 우리가 Analyze Distribution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고 분석을 하면 이제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제 우리 팀장이 본인의 스타일대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메뉴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서 내가 프리셋으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아까 우리 팀장 스타일로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 설정하고 다르게 플랫폼 프리셋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해 놓으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메뉴들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환경 설정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플랫폼이 있고 플랫폼 프리셋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프리셋을 설정해 놓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안내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데이터 테이블 실행 윈도우 그 다음에 결과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팁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점프는 기본적으로 칼럼이 변수잖아요. 변수 단위 분석 도구입니다. 변수 단위 분석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칼럼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하위 옵션들을 잘 활용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 것들만 조금 소개할 겁니다. 제가 여기 이제 칼럼 인포부터 매니저까지 한 5개 정도 적어놨는데 첫 번째 칼럼 인포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칼럼 인포의 그 대표적인 기능은 변수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칼럼 인포에 들어가면 칼럼 인포에는 이제 다른 기능도 있는데 크게 이제 우리가 3가지 기능을 보고 조정을 합니다. 하나는 데이터 타입, 그다음 2번째는 모델링 타입, 그다음에 3번째는 포맷입니다. 포맷은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조금 더 뭐
쉽게 말하면 소수점 자릿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쓸 때는 점프는 보통 이제 디폴트가 베스트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조정을 하려 그러면 픽스드 DC가 데시멀 집진법이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위드스의 숫자는 소수점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 단위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DC 밑에 데시멀 밑에 있는 것은 소수점 자릿수 D의 자릿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1로 해놓으면 1로 해놓고 어플라이 하면 뒤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럼 인포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프는 데이터 테이블의 변수 칼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타 데이터를 심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칼럼 프로퍼티인데, 칼럼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변수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하면 칼럼 프로퍼티 안에 여러 가지 하위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여기 y 오디널 같은 경우는 혈당 y를 이제 펌스 써가지고 혈당이 높다 낮다 뭐 이렇게 중간쯤이다 이렇게 된 건데,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때 이렇게 로우, 미디엄, 하이가 아니고 우리가 한글로 혈당이 높다, 뭐 혈당 높다, 중간, 낮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그 라벨을 손대는 거니까 여기 y 오디널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그다음에 컬럼 프로퍼티, 그다음에 그 밸류 라벨에 들어가서 여기 라벨을 수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로우는 뭐 네, 어, 미디엄은 뭐 중간, 그다음에 하이는 높다 이렇게 했고 오케이를 하면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에서 이렇게 표현 방식이 변경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프 같은 거를 버릴 때도 y 오디언을 클릭을 하면 낮다 높다 중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제가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낮다 높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순서가 알파벳 순 또는 한글 가나다 순 숫자 작은 것에서 큰 것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요걸 내가 뭐 낮다 중간 높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조정하고 싶으면 오더를 조정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칼럼 프로퍼티에서 밸류 오더에 들어가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순서를 나는 낮다 중간 높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낮다 중간 높다 그렇게 해서 플라이 오케이 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프에 들어가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낮다 중간 높다 이렇게 내가 설정한 순서대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U 포뮬라 칼럼 프로퍼티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잘 활용하는 그 버릇을 가지시면 아주 점프를 보다 생산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코더인데, 리코더는 말 그대로 이제 코드 변환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이렇게 우리가 병원을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세 가지 병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뭐 병원 B, C를 그룹핑해서 그 D라고 표현하고 병원 D하고 A로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해서 그 칼즈 밑에 보면 리코더 기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B하고 C를 그룹해가지고 병원 D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것을 칼럼을 새로운 칼럼에 넣을 거냐, 지금의 칼럼에 넣을 거냐,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뉴 칼럼이라고 하면 리코더를 하면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에 병원 D, 병원 B, C를 통합된 병원 D 칼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리코드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엑셀의 함수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포뮬러를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점프해서 이렇게 보시면 포뮬러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함수적인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뭐 함수적인 기능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자주 사용하는 함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점프에서는 어떻게 해놨냐면 자주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uFormula 컬럼이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서브 메뉴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서브 메뉴로 만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데 그 중에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정도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혈당을 이렇게 보시면 혈당이 여기 이제 헤드 그래프에 보면 25부터 555까지 나와 있는데 나는 이 혈당을 0부터 50 단위로 그룹핑 분할을 해서 50 단위로 50 단위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걸 50 단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if 함수 써서 0부터 50까지는 A, 51부터 뭐 100까지는 B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혈당에서 여러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혈당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뉴 포뮬라 컬럼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거는 디스트리뷰셔널에서 커스텀 비닝이라는 기능에 들어가면 됩니다. 커스텀 비닝 기능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빈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 하나하나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예를 들면 0부터 50까지 50단위로 자르는 거는 여기 컷 포인트에서 빨간 역사각형에 들어가서 equal width bins에 들어가서 0부터 50 단위로 위드스가 폭이니까 50 단위로 플러스 하겠다. 이렇게 하면 OK 그럼 이렇게 잘라진 게 표시가 되고 여기서 OK를 클릭하면 이렇게 50 단위별로 잘라진 새로운 컬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제 new formula 컬럼이라는 한글로는 새 계산식 열이라는 요 기능을 잘 쓰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new formula 컬럼 밑에 이렇게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기 지금 블로그로 된 부분을 클릭을 하면 제 블로그가 열리는데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new formula 컬럼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서브 메뉴가 어떤 기능들인지를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기 뉴 포뮬라 컬럼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것들은 그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 버전에 추가된 기능 중에 칼럼 매니저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칼럼 전체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 칼스에서 그 칼럼 매니저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그 데이터 테이블에 여기 칼럼 패널 오른쪽에 보면 여기 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사다리? 뭐 비슷한 게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변수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설정을 확인하거나 그 확인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하위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다 살펴보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각 변수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다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정하거나. 그래서 뭐 데이터 타입이나 모델링 타입, 그다음에 그 포맷, 뭐 기타 노트,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 컬럼 매니저 기능을 이용하면 주에 대해서 메타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하거나 확인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몇 분이냐면 44분 정도인데요.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지나가는데 여기 이제 외 몇 가지 활용 팁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시간이 별로 안 많으니까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 2, 3, 4, 5 이렇게 적어놨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1번하고 5번 정도, 1번하고 4번 정도, 1번하고 4번 정도. 그 1번은 우리가 이제 점프에서 그래서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제 다른 형식의 파일을 점프로 불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그 포맷이 같은 여러 개의 그 어떤 것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엑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지금 이걸 이제 뭐 아주 간단한 데이터라서 아까 그 웹이나 자료 제가 공유를 안 했는데 이게 판매 1월, 2월 시트처럼
똑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것을 불러올 때는 당연히 이 그 두 개의 데이터 시트를 합쳐야 되죠. 합칠 때 쓰는 기능이 이제 컨캐터네이트입니다. 이것을 포뮬러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는데 이게 이제 엑셀 데이터를 임포트 할 때 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왕왕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판매 1월 데이터하고 판매 2월 데이터를 불러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파일에서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니까 오픈에 들어가서 시간로 여기 요 데이터를 불러오면 되겠죠. 이렇게 불러오면 지금은 요 뒤에 엑셀 시트가 두 개인데 그 엑셀 시트가 네 개인데 요 두 개만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요 두 개만 불러오면 시트가 두 개가 되겠죠. 두 개가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합치고 싶으면 요 밑에 있는 컨캐터네이터를 해서 이렇게 합치면 돼요. 합치면 각각의 데이터가 4개씩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합쳐서 불러올 수 있죠. 합쳐서 불러오면 원래 오리지널 시트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니까 여기서 보면 이 부분 원래 컨캐터네이팅 할 때 원래 워크시트의 네임을 칼럼 명칭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소스 테이블로 이렇게 새로운 소스 테이블에 대한 칼럼이 생성되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원래 그 장비에서 데이터를 CSV 파일 등으로 그 불러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데이터가 어떤 그 설정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가 비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샘플로 불러오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오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그럴 때 경우에 이게 이제 여기 select matching cell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텅 빈 셀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비어 있으니까 우측 여기서 비어 있는 데서 select matching cell 이렇게 클릭을 하면 거기에 비어 있는 게 다 선택이 되죠. 그럼 비어 있는 게 다 선택이 됐으니까 걔네들을 뭐 이렇게 delete 하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요 select matching cell이라는 기능은 같은 값을 찾을 때도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간단한 데이터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300이 몇 개 있냐, 500이 몇 개 있냐라 금방 찾을 수 있지만 데이터가 뭐 수십만 개 있으면 같은 값을 가진 데이터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특정한 값에서 내가 같은 값을 확인하고 싶은 500에서 5층 마우스 클릭, select matching 셀을 클릭하면 이렇게 500이라는 값을 가진 데이터가 3개가 있구나.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파일 불러올 때 또 하나 부딪히는 거는 변수명이 이제 엑셀이나 이렇게 된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프와 다르게 엑셀이나 CSV 파일은 이렇게 그 제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그대로 점프로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불러와서 얘만 불러오면 점프에서 엑셀 임포트 위즈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세 로우에 걸친 제목 중에서 어디서부터 그 칼럼 네임을 변수명을 설정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엑셀에 있는 세 개를 전부 다 칼럼 네임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일단은 이렇게 불러오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칼럼 네임으로 합쳐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칼스의 이제 그 칼럼 네임의 모습 보면 move up 또는 이제 move up and append를 하면 되는데 move up은 이제 변수명을 하나씩으로 올리는 거고 append는 이제 서로 추가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move up and append를 클릭을 하면 하나 더 추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분식점 이름까지도 포함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append를 하면 이렇게 칼럼 네임이 이렇게 필요한 세 가지 다를 이렇게 설정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단축키나 도구 모음은 뭐 자료 좀 찾아보시면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코드 추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만드는데
여기 첫 번째 장비 칼럼에 있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이제 대시나 샤프 마크로 이렇게 앞뒤로 뭐 어떤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김천이나 구미가 공장이고 앞에 두 번째 컬럼에 있는 2, 3, 4, 5, 6, 7, 8, 9가 뭐 롯데 남바고 제일 뒤에 있는 1, 2, 5, 1, 2, 3, 4, 요 네 자리 숫자가 그 재료 번호다, 재료 종류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이제 롯데 남바나 재료 종류별로 이것을 어떤 데이터의 차이를 구분하려고 그러면 이 장비라는 범주형 코드를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분할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뮬러를 조금 쓸 줄 아시는 분들이 주로 쓰는 방법은 워드 함수입니다. 워드 함수인데 워드 함수는 제가 이렇게 뚜람바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두 개의 포뮬러 설정했는 걸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워드 쓰고 그 안에다가 장비라는 칼럼에 대시로 구분된 두 번째 거. 그러니까 대시로 구분돼서 두 번째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로드넘버라는 컬럼에는 당연히 두 번째에 있는 2, 3, 4, 5, 6, 7, 8, 9 이런 것들이 생성되죠. 그래서 워드 함수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렇게 이제 리코드 밑에 있는 아주 이제 세부적인 기능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메뉴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리코드 밑에 있는 서브 메뉴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 분할을 한다고 가정하면 장비 칼럼을 선택을 하고 칼스의 코드에 들어가서 여기 이 Advanced Extract Segment는 좀 하위에 있습니다. 여기 빨간 역삼각형 누르고 Advanced 그다음에 Extract Segment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지금은 화이트 스페이스나 펑츄에이션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고 그다음 여기서 내가 필요한 만큼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여기 그냥 키를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게 요거다. 그럼 요거에 대한 선택을 해서 프롬 앵커를 이렇게 설정해서 OK를 하게 되면 리코드 하게 되면 그렇게 해당되는 컬럼이 설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코드 분할을 할 때 칼럼스 유틸리티 밑에 있는 텍스트 투 칼럼즈 기능을 저기 사용하기를 좀 이제 권고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여기 해당되는 칼럼을 선택하고 유틸리티 밑에 보면 그 텍스트 투 칼럼에 가서 딜리미트 구분자를 가지고 구분하는 칼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시면 여기 구분자가 대시도 있고 그다음에 샤프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두 가지 다 얘도 하고 샤프도 써가지고 요 대시든 샤프든 요거를 기준으로 전부 다 구분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OK를 클릭을 하면 이 대시하고 샤프 기준으로 구분된 코드를 전부 이렇게 5개를 분할합니다. 이런 코드도 다 분할되니까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코드 분할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쫙 펼쳐놓는 기능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텍스트 그 칼럼을 텍스트로 된 코드를 전부 다 분할하는 기능이니까 이 기능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가지, 한 두 가지 하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게 여기 하단에 마무리해 보시면, 그, 향후 세미나 또 웨비나에 대해서 공부할 우리가 이제 점프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다음 세미나 지금 하는 거 있죠.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3월 달까지 제가 게시를 해놨으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참여하시면 되고 오늘 그리고 요거 하단에 있는 설문 클릭해서 웨비나 끝날 때 설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꼭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앱 쓸 때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일종의 점프의 앱스토어 같은 게 작년 말에 오픈이 됐어요. 그거 이제 점프에서 마켓플레이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뭐 일종의 그 점프의 앱은
점프 에드인이니까 에드인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뭐 한글로 쓸 수도 있고 영어로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영어를 좀 바꿔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드인이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이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한글 설명서, 코리안 다큐멘테이션 이걸 클릭을 해보면 한글 설명서를 여기 다운로드 받아서 홈페이지에 던지면 점프에 자동 설치가 되거든요. 지금은 한글 설명서가 여기 스크립트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다 번역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저처럼 여기 헬프 밑에 저는 이제 그 한글 설명서하고 영어 설명서를 다 깔아놨는데 이러시면 한글 설명서 이렇게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한글로 된 이렇게 설명서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우리가 일종의 설명서가 사용자 매뉴얼이니까 이걸 좀 사용하기를 권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거기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점프의 챗봇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 있네. 이름이 챗봇이 아니라 롬봇이라고 해요. 그 일종의 챗봇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점프에 이런 기술 자료를 넣어서 만들었고 이제 그 GPT 뭐 이런 걸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치해서 보면은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 면에서 원샘플 디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 샘플 데이터는 점프 안에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몇 가지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잘 안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이런 것도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하면 뭐 되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점프 메뉴 기능 말고 통계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아주 뭐 제법 점수를 준다면 90점 이상 정도로 우리가 줄 수 있을 만큼 설명을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요거는 이제 녹화해서 점프콜의 유튜브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에 있는 설문조사에 들어가서 설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점프 활용 팁스 앤 트릭스라고 했는 제목을 붙인 웨비나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나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이나 아니면 메일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